영월군은 야간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겠다며 한 해 3억 원을 들여 심야 소아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데요. 정작 진료를 받고 난 뒤에 약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초희 기자가 실태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영월의료원 야간 소아과입니다. 국도비와 군비 3억 원을 들여 밤 11시까지 진료하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아픈 어린이 환자들로 더 북적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친 보호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받고도 다음 날까지 약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약이 급한 상황에서 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합니다. 집에서 이제 밤새도록 아이 안고 끌어안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침이 되기만 기다리죠. 실제로 인근에 있는 약국들 대부분 오후 6시쯤 문을 닫았습니다. 야간까지 운영해야 할 당번 약국도 마찬가지. 취재 당일 영월 지역의 저녁 당번 약국입니다. 8시가 조금은 넘은 시간인데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야간 소아과는 생겼지만 정작 지역 약국 17곳은 야간에 운영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영월군은 약사회가 야간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치의들이 방문해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아과 진료 환자가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약을 이제 개봉한 경우 그 남은 약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약국이 그런 손해를 보게 되는. 하지만 인근의 태백시, 지자체 예산을 들여 심야 소아과 운영 시간에 맞춰 약국도 운영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진료와 투약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버티는 게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경과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갈 수도 있는 것이라서. 결국 영월 주민들은 야간 소아과가 생긴 뒤에도 약 받으러 옆 도시로 원정을 가는 형편. 애써 설치한 야간 소아과 운영 효과는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야간 응급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기껏 병원 문은 열게 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 약을 지을 약국이 없는 상황.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안타까운 단면인데요. 그럼 이게 영월만의 얘기일까요? 강원도 내 다른 시군은 어떤지 취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제 원통입니다. 저녁 8시도 안 된 시간, 약국 간판에 불이 꺼집니다. 이내 약국 안도 어둠에 잠깁니다. 인제군 전체에서 제일 늦게 문을 닫는 약국입니다.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도 없습니다. 상비약을 팔 수 있는 자격은 모든 편의점이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점포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골엔 같은 편의점이라도 24시간 문을 여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밤에 좀 한 군데라도 늦게까지 여는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밤에 많이 아프니까 노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낮에는 그 병원이 가까운 데 있어 가면 되는데. 강원도의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은 밤 9시면 약국이 문을 닫습니다. 이런 동네에선 밤에 아프면 진통제 하나 살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공공 심야 약국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밤에 문을 열면 약국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돈을 지원받은 약국은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 단 4곳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춘천과 원주, 속초, 동해 등 4개 시군에 각 한 곳씩이었습니다. 올해도 많아야 한두 곳 정도 더 늘 전망입니다. 약사들은 상당수가 1인 약국이라 밤샘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돌아가면서 당번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밤에 열어도 환자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행정기관들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도 자발적으로 이제 약국을 좀 열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도 제가 별도로 좀 강구하고 있고요. 열악한 이런 약국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때문에 심야엔 병원에서 직접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약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